쪽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딱 배우잖아요. 자, 여기까지 딱 배우고 우리가 봐요. 앞으로 가서 169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지요. 두 번째 칸에 봐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있지요. 그러니까 얘를 배우고 얘를 하면 훨 편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와서 얘를 외우려고 첫날부터 해봐봐요. 얼마나 힘든가. 공부라는 게 쉽게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선생들도 어려운 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알아듣게 하는 선생이 최고 강의지, 현학적으로 어렵게 하는 강의는 최고 강의 아니에요. 지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강의가 참 쉽게 접근을 해요. 쉽게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72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들어가 보면 오른쪽 한 페이지에 173페이지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지요. 자, 의의를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생각을 자꾸 해야 되니까 광역계획권이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먼저. 그렇지. 개념 속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이 뭐요? 했더니 이놈은 이미 지정된 어디에 대한, 광역계획권에 대한 여기 먼저, 그죠? 이에 대한 장기계획이단 말이요. 그러면 시험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대한 장기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이 두 개만 구분하면 왔다 합니다. 모르고 막 외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복잡한 거를. 그러면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겠지. 그럼 조문이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도시들을 묶어버리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저런 제도가 있냐면 봐봐요. 아까 광명, 부천, 시흥시 세 개 도시 있잖아요. 경기도 안에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하면은 코딱지만 나라에서 이 지자체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잖아요. 선출할 때 기본이 정당 공천을 하거든.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뽑힌 시장은 뚜껑 열린 당,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어진 당을 얘기해야 논란이 안 돼요. 부천시는 당나라당이고, 당나라당이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뚜껑 열린 당, 당나라당이라 하면 돼요. 네 마음대로 당. 그럼 봐봐요. 이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도시에 연결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러냐면은 광역시설이라 해요. 자, 광역시설의 가장 잘된 예를 들어볼까요? 외곽순환도로. 외곽순환도로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턱 타면 경기도 다 연결된다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외곽순환도로 만들 때 저 천성산 터널 뚫을 때 스님 한 사람이 도룡뇽 다 죽는다고 돗자리 깔고 데모해가지고 한참 동안 사업 못하게 해서 국민의 혈세가 수백억이 날아갔어요. 지금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도룡뇽 엄청나게 많대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날아간 백성들의 세금을. 그러죠? 무책임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냉정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이 저 도로를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선동하면서 도룡뇽 다 죽는다고 돗자리 까고 데모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사업이 딜레이 돼버리면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날아가냐고.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고 판명될 때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지자체장 뽑아졌을 때, 국회의원 뽑았을 때 뇌물 먹고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잘리잖아요. 다시 선거해야 되잖아. 그 비용은 그놈한테 내라고 해야지. 진짜 좋은 제도예요. 함부로 안 한다니까. 양천구청장 뽑아줬더니 뇌물 먹고 잘려가지고 다시 선거하잖아요. 그 선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날아가는데. 그러면 잘린 그놈이, 뇌물 먹은 놈이 돈 토해내야지. 야, 진짜 좋은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강의 때문에 못 가요. 제가 오라는 사람 많은데 내가 안 된다. 내가 가면 강의 누가 하냐? 이것 때문에 나는 솔잎은 성충은 솔잎 먹어야 된다.
진짜 저는 진짜 이 강의를 위해 타고난 사람 같아요.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그 딱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아니라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강의나 불실해질 거 아니에요? 자, 봐요.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외곽순환도로 예를 들면 얼마나 많은 경기도 안에 시군이 연결되어 있냐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광명시형 부천 연결하는 광역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드냐고. 소속 정당이 다 다르고 인구 비율이 다 다르고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고 이해관계 다 다르잖아요.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맨 위에 저거. 이걸 누가 지정한 놈 있겠지? 그래서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라이브로 괜찮아요.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이게 딱 못 따라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다. 화면으로 볼 때. 자, 카메라가 따라오고 있어요. 자,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하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한다. 우리 공법은 행정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냐? 광역계획권 대상이 여러 개 시도의 관할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요.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할 것 같으면 도지사가 합니다. 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데, 자, 틀린 지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틀려요.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봐봐봐요. 자, 다시 뒤로 백. 경기도 광명, 경기도 부천, 경기도시형이죠. 경기도 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자, 강원도 있죠. 강원도 동해 안에 5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야 돼. 강원도 안에만 있잖아요. 강원도지사가. 전라북도, 전주, 김제, 군산 일대를 같이 묶어. 전라북 도지사가 지정한단 말이에요. 경상북도 5개 도시를 하나로 묶어. 경상북 도지사가. 그런데 봐요. 이 광역도로가 경기도 안에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인천시까지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의 일부하고 경기도의 일부가 묶여야 되잖아. 이게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인천시나 경기도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경상북도, 강원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같은 도 안에서만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자, 서울시장은, 인천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봐요. 서울시죠, 서울시. 서울시에는 여러 개 시군이 없어. 굿밖에 없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서울시에 짜면 되잖아요. 뭐 들라고 광역 이런 걸 짜. 인천시 있죠, 인천시. 광역계획권 지정할 일이 없어.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보세요. 경기도하고 인천시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둘 이상 시도에 걸쳤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안에 여러 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자체가 여러 개 시군을 하나의 도시로 묶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줬죠. 이제 광역도시 짜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누가 짜냐? 이게 이제 저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었을 거 아니요? 그럼 장기계획 짜야 되잖아. 지정된 곳에 시장하고 군수들이 공동으로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사 찾아가서 도지사가 지정해 줬으니까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자, 봐요. 경기도 광명 부천 시형을 하나로 묶었지. 경기도에서 지정해 줬겠지. 이 세 놈의 시장이 같이 짜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얘들의 승인 신청이 없네. 몇 년 가도록? 3년 가도록 가만히 있어.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욱하고 직접 짜버린다니까?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지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경기도에서 직접 짜버린단 말이에요. 또는 시장 운수가 협의해서 도지사님 같이 짜면 안 될까요? 그럼 같이 짜도 돼요. 자, 그 다음 잘 나오는 게 인천시하고 경기도를 같이 묶었잖아요. 장관이 지정했지. 그럴 때 누가 짜냐? 즉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됐을 때는 지정된 곳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서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인천시하고 경기도가 같이 묶였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죠. 그럼 장기계획을 짜야 되잖아. 인천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같이 짠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야가 지정해줬으니까. 그런데 야도 몇 년 내 안 올라오면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시험을 낸 거예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못 짠다, 도지사는 못 짠다 그러면 안 돼. 시도지사가 장관하고 같이 짤 수도 있어요. 그 지문들을 언급을 한다니까. 이렇게 이 부분에서 틀리게 정답을 딱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이 광역도시계획도 장기계획이라 절차 있겠지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공청회 열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이게 레파토리 똑같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얘들을 정답 처리 잘 안 해. 지문을 5개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 틀린 걸로 시어 나오겠지. 그러면 이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있지요. 내가 말 만들어 볼게요.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 안에 속하고 있다. 지정 대상이. 관할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묶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고 그랬죠. 아, 이게 답이었다.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답이었어요. 허리를 펴고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하고 장기 광역도시 짜놓은 놈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광역계획권이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를 대상으로 같이 묶여야 되겠다.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지정한다니까? 근데 이번 문제 답.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되잖아요.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해줬지? 그러면 장기계획은 누가 짜냐? 지정된 시도지사가 같이 짜는 거야. 그래서 장관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잖아. 관할 도지사가 지정해줘. 그럼 지정했을 때 해당 시장 운수가 같이 짜서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그래서 장관이나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고 얘를 정리하면 집에 가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첫날이니까. 이렇게 놓고 다음 달에 또 하고 다음 달 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이 뭐냐?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이다.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된다. 여러 개 도시를. 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묶어야 되겠다. 누가 지정? 도지사. 그럼 지정해줬지? 지정된 곳에 시장 운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자. 근데 야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 없잖아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직접 짤 수 있다. 같이 짜도 되고.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줬죠. 그럼 장기계획 짜야 되잖아. 그러면 해당 시도지사가 같이 짜서 장관에게 승인받고 3년 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 나오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별로 짜는 계획. 국토교통부 도지사가 짠단 말 나오면 안 됨. 그러죠? 그런데 광역은 장관 도지사 짜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본계획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을 내는 거 이런 걸. 그 다음에 광역이나 기본계획 짜지면 장기계획이거든. 저것들을 실천하려고 이 6개 있죠. 이런 거.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방권자 나왔겠지. 이게 바로 주민들 짜달라고 제안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주민들 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을 짠다. 그것이 바로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개별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 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173페이지에 중간에 광역계획권 지정이 있지요. 지정권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넉 줄 반을 볼 필요 없이 퍼르딩딩 박스 바로 들어가도 돼요.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또는 제주도 가로치고 이하 시도라고 되어 있죠.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다면 누가 지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2번 광역계획권이 도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장관 또는 도지사 나왔잖아. 이제 자, 목적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가만히 둬도 괜찮아요. 한 장 넘어가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나오죠. 박스에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도지사가 공동수립.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넣으세요. 박스에 4칸이잖아요.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다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해서 그걸 자, 요걸 열어놓고 세 번째 도지사 수립 있죠? 거기다 연결하고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있죠? 그걸 이렇게 장관 수립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거든.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 칸 시장 운수가 공동 수립이란 말 나왔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역 안에 속하였다면 시장 운수가 같이 짠다. 그리고 세 번째 칸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운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짤 수 있고? 도지사. 그게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요. 나중에 요약집에는 번호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번호 다 들어가 보기 쉽게. 두 번째 칸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 이것이 네 번째 칸 장관 수립. 동그라미 1번 무시 2번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요 얘기잖아. 요 얘기. 자, 시장 같은 도 안에 있으면 해당 시장 운수가 같이 짠다. 근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고. 여기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관할 시도지사가 같이 짠다. 근데 3년이 가도록 없으면 장관이 직접 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네 번째 칸. 여기 화살표 이렇게 연결한 거. 그러죠? 그리고 만화도 있잖아. 만화 신사 쪽 보세요.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수립권자 누구죠? 했더니 그런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짠대잖아.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그럼 조정 신청 냅두고 그러면 여기서 지문이 만화에서 그럼 신사 쪽에 다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수립권자가 아니고 그럼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죠? 누가 짜나요? 해서 한 거잖아요. 나 같으면 이 만화를 그린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두 컷을 해요. 자, 네 컷을 하겠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 있죠? 요 한 컷, 두 컷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건 누가 짜나요? 해서 두 컷 만들면 네 컷이 딱 나오면 딱 맞아. 재주가 없어서 제가 있잖아요. 제 인생 살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어릴 때 클 때 피아노, 악기 이런 걸 좀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영혼이 풍부해지는지 자기들은 애들은 몰라요. 커서 지금 와서 좀 후회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음악 악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잘도 피아노도 막 치고 이러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제가 그런 걸 젬병이에요. 제가 뭐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뭘 어디 그런 거 배울 기회나 있을까요? 그래서 나이 들고 피아노를 배워보려 하니까 이 피아노 보면 왼손 오른손 따로 놀아야 되잖아요. 중간 누르면 얘도 중간 눌러줘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껏 한 손으로 있잖아요. 한 손으로 동료나 몇 개 연습하다가 때려쳐 버렸어요. 야, 굳어서 안 돼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따로 놀질 않아. 통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음악이나 악기 같은 거 잘 다루는 거. 그다음 미술 있잖아요. 그림. 칙칙칙 한번 막 그려지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게 완전 젬병이거든요. 그다음 술을 못 먹어요. 소주 반잔 따고 마셔나잖아요. 벌겋게 돼요. 술 알러지 같은 그런 체질이잖아요. 그다음 담배를 못 피워요.
노래 못해요. 음주 가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 돌아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싶어요. 강의 빼고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러운 게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이거 레벨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레벨을 만화를 그릴 수 있으면 사람 쫙쫙 그려가지고 광역계획 이렇게 해볼 거거든요. 광역계획권을 그러면 자, 여러 개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놈 누구예요? 라고 묻고,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래서 대답하고, 그러면 누가 짜나요? 해당 시도에서 같이 짭니다. 그죠? 야가 지정한 지 3년에 가다 안 올라오면요, 장관이 직접 짜도 돼요. 만화 탁탁탁 그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 되지, 만화를. 같은 도 안에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누구나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 누가 짜나요? 해당 시장 군수가 같이 짜면 돼요. 그리고 도지사한테 승인 받으면 되고, 3년에 가다 안 올라오면 도지사가 직접 짤 수 있어요. 만화 여러 거 다 그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두 컷만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만화 그리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다 잘하잖아요. 술도 잘 먹고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합격자 파티 할 때 노래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공부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하면 합격해요. 자꾸 허지부지 하니까 그래요. 난 진짜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합격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상단에 광역도시의 내용도 있지요. 이거 외운다, 안 외운다? 내가 이거 외운다고 했어요, 안 외운다 그랬어요? 네,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내가 아까 왜 이래? 이 셋 중에 이 내용은 야를 물어보지 얘들은 내용은 안 물어본다. 여기서 내용을 물어봐 버리면 얘 내용을 물어볼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느 바보가 이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내용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낼까? 문제는 다 균형을 맞춰서 내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 안 해도 돼요. 그렇다가 X표 거서버리고 그러지 말고, 이 거서버리잖아 이렇게 쓱 하니, 이러지 말고 가만 냅둬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또 절차죠. 절차. 야잖아. 야, 기초조사라고 공청회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 흥미만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어딜 보냐면은 176페이지 맨 하단에 승인 있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보세요. 주어 1. 시도지사는 동그라미 딱 하세요.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국토교통부. 자, 봐요. 이게 되게. 자, 시도지사가 짰죠? 그럼 누구에게 승인 받으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도지사 승인 있나요? 자, 시장 또는 군수는 거기 동그라미 하고, 광역도시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 승인? 도지사. 여기 좀 보세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누구 승인? 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협의심의 송부 이런 건 나중에 가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장 넘기니까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2장 넘어가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죠? 자, 그러면서 188페이지는 용도 지역제도 아니요. 194페이지는 용도 지구. 196페이지는 용도 구역이잖아요. 그러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교과서가 목차가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와야 된다니까, 목차가. 제일 먼저 나온 게 광역도시계획이었잖아요. 그 다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 지역 21개 했잖아요. 지구 9개 했지. 구역 했잖아요. 자, 그러면 196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와서 1번 개발제한구역 있지요. 내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그대로 구현이 돼야지. 1. 의의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딱 치고 주거에다가 도시의 무질산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좋은 거네? 말은 좋은 거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대잖아요. 많이 건전해진다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정되면 곡소리 납니다.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어디를 보냐면은
또 줄치세요.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죠. 거기에 줄치세요. 자, 저 19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끝에 줄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넉줄 있었죠? 여러분들의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보세요. 넉줄을 봤을 때 넉줄의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는 공부는 초창기라도 줄만 치고 넘어가서 내용이 기억 안 나요. 자, 이렇게 되세요. 이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지금 넉줄이 있었죠. 자, 주어가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 맨 끝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려고 지정할 수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요청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핵심은 다 나온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다음에 국방부 요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자, 시험에 몇 년 전 기출문제. 개발 제한 쭉 해놓고 끝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전부 다 뭘 짜야 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저런 장기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문장이 다 중요한 거 다 두르잖아요. 이제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목적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문장이 외워졌잖아요. 암기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꾸 암기가 돼야 돼요. 그럼 머리도 좋아져요. 1년 공부하면 눈빛 있잖아요. 녹내장 수술한 것처럼 눈알이 반짝반짝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1년 뒤에 이 벽 뒤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밝아져. 또 안 믿네. 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거기 줄치세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되지. 이 사람들만 한단 말이에요. 도시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끝에 줄치는 거예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지정권자만 알면 돼요.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지. 그잖아요. 다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에 의의가 있죠. 또 시도지사는 줄을 딱 치고 거기다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서, 잘 봐요.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줄치는 게 아니야 아직도.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 시가화를 뭐 할 필요? 유보한다는 얘기는 홀딩 시킨다, 멈춰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자, 거기 줄치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시가화를 유보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아까 유보기간이 짧게 몇 년? 길게는? 그렇지. 그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니까.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줄치세요. 거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도 있다. 아까 용도구역 5개 설명할 때 이 얘기 다 했잖아요. 기억을 할 리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왜 첫 시간에 여기다가 용도지역 21개 다 했고 지구 다 썼고 구역 5개 했잖아요. 빼다고 다 설명하고 오는 거거든. 그 다음 유보기간 볼까요? 유보기간 가로 2번에 1번 있지요. 자, 1번에 석줄 세 번째 줄만 줄치면 돼요. 짧게 몇 년? 5년, 길면 2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기간 정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2번 이제 중요한 문장.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동그라미에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아까 들은 기억나죠? 15년을 정했다면 오늘이 15년째 되는 날이면 오늘 풀릴까 내일부터 풀릴까? 그렇지, 내일부터 풀리는데 여기서 이 문장은 다음 날을 빼버리거든요. 유보기간이 끝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객관식의 요령을 알아야 돼요. 자, 또 한 장 넘어가면 수단자원보호구역, 뭔가 바다의 왕자 마린보유가 나오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치고 다 배운 건데 아까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수단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란 게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마요, 쓰지 마요. 그걸 거기다 써서 책에 격을 떨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쪽팔리잖아요. 육지 안에 호수 이런 걸 내수면이라 하고 바다는 공유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의 인접한 토지에 대한 자, 거기 끝에 줄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누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뭘 지정한다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 큰 5번에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있지요.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거기 줄치고, 여기는 이제 결정권자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지역에 잘 보세요. 복합적 토지용을 정지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돼 있지요. 그죠? 있다고 인용되면 다음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의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박스 5개 나오죠. 그중에 오늘 3번만.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란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영동포역이라고 얘기했죠. 영동포역 주변 1k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그러니까 광역버스도 지나가고 일반 버스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지하철도 지나가고 국철도 지나가고 몇 개 이상? 3개 이상. 자, 올해 시험 말고 작년 시험에는 2개 이상으로 바꿔서 냈어. 이거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이내? 그럼 모의고사 이런 데 낼 때 3km, 5km를 내는 거야. 시험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오면 영동포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제일 머릿속에 기억이 잘 남아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볼게요. 동그라미, 큰 4번, 4번 밑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나오죠. 어로 정비가 시급하죠. 그래서 아까 내가 물레동 주변에 공장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동포역 뒤에 보면 노후된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얘들을 철거하고 싹 정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따라 무슨 법인지 이런 법 이상한 법이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란 말 나왔죠.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란 말을 말도 안 되는 낯선 용어로 바꿔서 이번 시험에 답 처리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이 5개가 그대로 나왔어. 5개 그대로 나와서 5번 있죠. 5번을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딴 용어로 바꿔놓고 답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은 5번이 되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3번 이놈이 안 써먹었으니까 써먹거나 동그란 1번 지문을 써먹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릿속에는 핵심이 제일 중요해요.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가 나오면 뭘로 지정?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 용도구역 나왔잖아. 그러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169페이지를 한번 딱 가면 드디어 용어가 나오죠. 용어. 두 번째 칸에 광역도시계획 볼까요? 그러면 이놈 뭐냐?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죠? 광역계획권 했잖아요, 저거. 자, 두 번째 건너뛰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군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발 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 짜지면 나중에 만들어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있지요. 이 짤 때 기본계획이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짤까, 도시군 관리계획을 먼저 짤까? 그렇죠. 이런 장기계획 짜놓으면 실천하려고 이걸 짜는 거예요. 용도 바꾸고 이렇게 도로 만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되니까 향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요. 야가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가 하니까 딴 데 쳐다보니까 야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이놈 있죠? 이놈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야가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가자 하고 장기계획 만들어지면 그걸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몇 개? 그러지요. 그러니까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오른쪽에 1, 2, 3, 4, 5, 6개 나오죠. 이런 걸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짜는 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나왔고, 용도 지구 나오고, 용도 구역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면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뭐 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나중에 차차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일장이 우리 부동산 공법 과목이 법이 6개로 됐다고 했죠. 제 1장이 무슨 법? 무슨 법인지 궁금하면 항상 교과서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옆에 항상 그 법이 있어요. 그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29회 시험 나온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용어에서 왼쪽에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2번이 광역도시계획 나왔단 말이야.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얘는 이번 시험 안 나왔어. 그럼 내년에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이놈 결정권자 나왔단 말이에요. 결정권자. 그러니까 이 순서가 한 장 넘어가면 173페이지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발자국 기억해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그 다음 또 몇 장 넘겨서 182페이지는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2장 넘겨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 용도 지역, 그 다음 용도 지구, 그 다음 용도 구역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죠? 그럼 자 다시 칠판을 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있었죠. 1번이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하는 계획이라며요. 용도 지역 나왔잖아요. 지구 했죠. 자 구역들도 마찬가지다. 입지규제하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건 누가 지정하냐? 이방권자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 장관 했잖아요. 이게 맛보기로.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있죠. 구역. 자 빠져나갔으니까 기반시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있잖아요. 지구단위.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2장 나오고 정비사업은 3장 있으니까 여기서 언급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뭔지 나오겠지. 199페이지 기반시설하고 도시군계획시설 나오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 풀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푼 게 1장의 본문이라 이 말이요. 그 밑에 그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해가지고 계획 파트 해놓고 2, 4, 6, 7개 해놓고 용도 지역 지정 변경 관한 계획, 지구 지정하는 것, 구역 지정하는 것, 4번째 게 프리딩딩 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계획이라며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만화가 또 있네. 학교, 수도, 도로,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은 뭐라고 해요? 기반시설이 있어야지. 저 김포 신도시가 초창기에 왜 외면을 받았냐면은 지금도 좀 덜 갖췄는데 김포 신도시 수도권의 집값 안정시키려고 아파트 엄청 지었어요. 논도 밀고 아파트 짓고 산도 밀고 지금도 엄청 짓고 있는데 수천 수만 세대 지어놓고 변변한 마트 하나 안 만들어주고 병원 하나 없고 학교도 안 만들어 놓고 도대체가 애 아파서 가려니 병원이고 학교고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가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거든.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시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장을 넘겨보면 기반시설의 종류가 있죠. 또 무엇이요 이것이. 교통시설, 시계를 자꾸 보시고 그래요. 가고 싶어요. 수업이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수업 금방 시간 가잖아요. 아니 시계를 자꾸 본다는 것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얼마나 거시기 한데요. 그 다음 하품하는 거하고 수업 시간에 하품하는 거하고 힘껏 있게 시계 보는 게 있잖아요. 이거 거시기 해요. 예의가 아니요. 그죠? 뭐 시간 금방 가고만. 너 지겹냐? 제가 어제 밤새갖고 제가 잘 못 잤어요. 얘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난 얘 좋은 거 못 봤거든. 지금 했던 게 제가 어제 밤새웠어요. 그래서 조준 거래요. 그래도 지겹지는 않지? 그러지. 너 못 한다고 밤을 새웠냐? 뉴욕 정시 이런 거 봤냐? 이틀 바짝 먹으면 시차 적응이 안 그 내가 주말에 밤새운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왜 밤을 새웠냐고 물었잖아. 그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그게 아니라 금토를 밤새서 놀다 보니까 그 내 말은 금토를 뭐 하고 놀았냐고. 그래 얘기하면 되는데 금토를 놀았더니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시차하니까 뉴욕 갔다 온 거잖아. 어? 그래 뭐 일단은 술은 잘 먹는갑다. 좀 묻게 생겼다. 술 취해서 비틀거려 본 적 없지? 많이 마시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얘기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마시는 양 정도 마셔가지고는 뭐 까딱없잖아. 소주 한 서너 병 정도는. 그렇지. 아이고 젊었을 때 아예 얘는 관리하면 안 돼요. 얘는 건강 관리하잖아요. 공부 못해요. 체력이 넘쳐서 안 돼. 술 먹고 놀면서 체력 소진해야지만 딴 생각 안 들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건강 관리해서 어쩌려고. 그러면 안 돼. 얘는 그런 식으로라도 소진해야 돼. 그래야 공부를 좀 할 수 있어. 얘가 운동하고 술 끊고 담배 안 피고 담배는 안 피지. 근데 술 끊고 운동하잖아요. 딴 생각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 도시의 사냥꾼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는 그쪽으로 체력을 낭비해줘야 돼. 자, 일단 200페이지가 기반시설 나오죠. 여러분 보니까 얘를 내가 뭐 외워라 할 것 같아서 시계를 쳐다보는 것 같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이 오른쪽에 분류되는 거 있지요. 이걸 어떻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못 외운다.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한 줄 아세요? impossible. 맞아요. 네 글자 맞잖아요. impossible. 이걸 번역하면 불가능이라 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무슨 시설? 교통시설. 두 번째는 공간, 그 다음 유통, 공급, 그 다음 공공문화체육, 그 다음 방제, 그 다음 보건위생, 그 다음 환경기초. 자, 저기 잘 들어봐 봐봐요. 여러분들 30회죠? 29회가 지난 3주 전에 본 거 아니야? 29회가 29회 이전에 28, 27, 26, 25, 24회 5년 연달아 이쪽에서 시험을 한 번씩 나왔어요. 근데 이번 시험만 얘가 안 나오고 아까 도시군계획사업 계를 물어보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굶었죠. 또 이 부분들 학생들 잘 안 외우거든. 수험생들이 떨어뜨리고 합격할 때 이런 걸 내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주의해서 보느냐고. 안 외우지. 그래서 나중에 얘를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이 시설 다 합쳐서 무슨 시설? 그렇지. 자, 얘는 또 지워집니다. 이걸 한 장으로 프린트 탁 해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림 딱 만들어 줬으면 좋겠죠.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그럼요. 이걸 이 짓을 20년 했는데 그럼 다 줘요. 그리고 카페 올라가 있어요. 우리 카페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1월달 줄 건데 카페 가면 미리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출력해보면 돼. 집에서. 네이버 카페요. 카페 이름 뭔데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법성적. 얼마 좋아. 겸손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난장이잖아요. 근데 세월이 가면 점점 성적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1000번째 회원이 되는 사람한테 아니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빨리 가입하세요. 거기 가서 저 밑에 서식 쪽에 보면은 여기에 딱 들어가 있어. 이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아까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네, 그 중에 참고로 방제 시설 보세요. 방제가 뭐냐고? 재난을 막으려고 만든 시설 아니야? 자, 거기 시험에 내 1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중 방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봐라 해놓고 이 시설 4개 해놓고 있잖아요. 이 중에 폐차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 있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있죠. 새 놈을 빼고 봐요. 무슨 상식 아니요? 방화, 방풍, 방수, 사방이 뭐게요? 샤방이 아니고 시골에 왜 옛날에 어릴 때 산에 나무 없을 때 모래가 무너져서 사고 나잖아요. 모래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나무 심는 사업이 사방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이라는 것은 모래가 경사지 이런 데 모래 넘어지면 안 되니까 콘크리트 갖는 구조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설비, 방조, 파도 안에 파도. 여기 지금 전부 다 막을 방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하천, 유수지, 저수지 3개만 외우면 방제시설 아닌 거 찾아봐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 중에 지문 5개 중에 방방 2개는 들어갈 거 아니요? 하천하고 저수지는 뭔지를 알겠는데, 그죠? 저수지는 알잖아요. 저수지는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흐르는 물이 있고, 유수지란 말 들어봤나요? 여기 목동 유수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우리나라의 유수지 중에 가장 왔다가 망원 유수지가 있어. 망원동에. 자, 이 유수지는, 저수지는 항상 물이 담겨 있는 땅이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한다. 유수지는 물이 없어. 자, 방제시설 중에 하천 있죠, 하천. 주로 하천이 있을 때 안양천 있잖아. 여기 안양까지 간다고. 안양천이요. 하천 있고 한강 있잖아. 한강. 저 합정동, 망원동 여러분 알죠? 저거 89년도가 언제 하천 범람 뚝 터져가지고 망울이 완전 망원동 물 다 젖었다니까. 물 잠겨서 난리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이 제방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확 꺾이잖아요. 뚝이 무너져 내리면 물이 확 넘치잖아요. 이를 후보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땅을 파서 운동장 같이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공간을 만들어. 평소에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써. 한 4, 5m 파가지고. 그렇지.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물이 있으면 안 돼. 갑자기 물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물이 여기 담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물이 완충으로 한 반나절 동안 물이 계속 여기 담기니까 급작스럽게 홍수가 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이게 유수지 시설이에요. 물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을 뽑아내는 시설 설치되어 있다고. 그건 수문 열어서 확 뽑아내는 거야. 계속 넘치고 계속 뽑으니까 물이 범람을 하지 않아. 이게 가다 보면 목동 유수지라고 팻말이 보여. 가보면 평소에 물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유수지는 무슨 시설로 불려? 방제지. 재난 막으려고 하는 거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만 알면 된다 이 말이요. 나머지 방방방방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제 시설이 아닌 골라보시오 하는 문제 나올 때 답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 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전체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 자, 기반시설이고. 자, 밑에 공동구라고 있나요? 저 공동구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알면 돼. 우리 수업 끝나고 가다 보면 도로 인도 사이에 맨홀 뚜껑 있지요. 맨홀 뚜껑, 쇠뚜껑 열면 지하에 저 동굴 같은 거 터널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만들어 놔야 거기다가 하수도도 흐르고, 거기다 고압 케이블도 넣어놓고 방송 케이블도 들어가고 수도관도 들어가 있어.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자, 도로에들 파고 여기는 수도관 매설하고 이쪽에다가 케이블 매설하고 고압선 매설할 거 아니요. 그럴 때마다 고장 날 때마다 도로 차단하고 뒤 파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시 미관도 엉망이고
그래서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시설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 지하 터널을 공동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메모할 것도 없는데. 만화도 있잖아, 만화. 그죠?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이라는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집어넣기 위한 지하 매설물을 말하고, 지하에 공동구 설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 구조를 보존하며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제 일단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공동구가 뭔지 팍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러겠죠? 그럼 관련된 문제 나올 때 풀리는데, 요새 되게 어렵게 틀리게 의도할 때 공동구 쪽에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이것도 몇 가지 딱 타겟으로 해서 외우면 돼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부분들은 초창기에는. 그 다음 하나 넘어가면 202페이지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설사업 시행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 누가 설치하고 어떤 절차가, 자, 이건 입문 단계는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진짜 부동산 공법 중요한 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시설 쪽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고, 자, 206페이지를 보면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를 하고 있나요? 아, 이게 또 엄청 중요한 것도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자, 이게 일단 이거는 워낙 중요한 게 요것만 하고 집에 보내줄게요. 만약에 이렇게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A란 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내 땅. 서울시에서 내 땅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을 도로로 만들겠다고 도로부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도로부지, 공원부지, 학교부지, 철도부지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땅을 포함해서 도로가 싹 다 밀어버리고 도로 들어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개인 땅이 요거 시설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였어.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가진 땅이 도로부지, 학교부지, 철도부지, 공원부지 등으로 편입이 되면 법은 뭐라고 했냐면,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순간, 공원부지로 들어가는 순간 이 땅 가진 사람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신축도 안 되고, 기왕에 건물이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면 증축도 안 되는 거야. 개축, 재축 안 되는 거야. 일단 건축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도로 만든다고 결정을 했으면 빨리빨리 땅이든 건물이든 돈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밀고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다고 묶어놓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못 받았다고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10년이 넘었다니까? 사업 안 한 지가? 몇 년? 10년 넘게 묶었다는 얘기는 땅 가진 사람한테 너무 가혹한 규제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내 땅이 도로 부지 안에 편입됐다. 이거 팔릴까 안 팔릴까? 이게 누가 사겠냐고. 왜 안 사냐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왜 사냐고. 그 대신 세금은 내 안 내요? 내지. 땅값 뛰어요, 떨어져요? 공공용지로 묶여버렸다니까? 땅값 떨어지지. 팔리진 않지. 세금은 내야지. 건물은 못 짓게 하지. 너무 심하단 말이야.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거든. 헌법에는 국가가 보장한다고 그래 놓고, 이 떨거지법에서 시설부지로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장기 미집행 방치하고 문제가 많다. 99년도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99년도에 10월 달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잘못됐다. 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시설 부지를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건물도 못 짓게 하고 방치하냐? 그래서 2000년도에 와서 그 다음에 바로 1월 달에 시설 부지로 묶인 지 몇 년 넘었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왜냐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못 짓는 거거든. 이 안에 도로 예정지 안에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을 거 아니요? 얘들은 안 돼.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서울시장님 내 땅을 너희들이 사 가져가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요 매수라고 할 때 여기다가 얘를 선비사자 붙이면 팔매자, 여기다 얘를 빼잖아요. 산다는 매자예요. 매매 계약할 때 바로 이자 쓰는 거예요. 내 땅을 사가지고 좀 가지고 가달라고. 내가 가진 이 땅이 남한테 팔라니까 팔리지도 않고 세금은 내고 있고 건물도 못 짓고 내가 재산권에 의미가 없다. 서울시장님 내 땅 좀 사가라. 이게 매수 청구예요. 얼마나 중요하고 시험을 자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자, 매수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 매수 청구하려면 몇 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해야? 10년.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찾아가냐면은 잘 보세요. 이 시설 부지가 서울시 안에 있어.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가야 돼. 특별시에 있는 땅은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에 있는 땅은 광역시장, 세종시에 있는 땅은 세종시장, 제주도 땅은 제주도시장. 그 밖에 여기도 아니다. 그래 해당 시장 군수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 설치하는 게 서울시가 아니고 도로공사야. 그럴 수 있죠. LH공사란 말이에요. 사업시행자가. 그런데 얘들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다든가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는 거예요. 자, 원래는 해당 시장 군수한테 간다. 자, 우리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간다 이렇게 아세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매수 청구했잖아요. 그럼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갑이라는 놈이 왔으면 통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서울시에 가서 서류 냈어. 몇 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지. 매수 여부가 날라와. 사기로 했다. 그러면 2년 내 매수 계획 수립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시험 낼 때는 얘는 무조건 단골이요. 자, 다시 한번 땅 사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정도는 기다리자. 6개월 정도 기다리면 알 수 있다. 산다네. 그럼 몇 년 내에 살까? 2년 내. 그런데 안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야 되겠지. 이건 서울시 무조건 돈 있는 게 아니니까.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2년이 가도록 안 사잖아요. 그러면 아까 시설 부지로 묶인 땅에서는 건물 못 짓는다 그랬지? 못 짓는 땅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안 산다고 그랬어. 그럼 땅값 올라. 왜냐하면 그 못 짓는 땅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짓는 거하고 1종 건생, 2종 건생 건물 있지요. 이건 지을 수 있게 해줘요. 몇 층이야? 3층 이하.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다.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다. 땅값 좀 회복하지. 건생 건물 짓게 해주니까. 듣고 있나요? 지금 몇 명 된다고 지금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까지 해야 돼요. 자, 땅 사세요 하려면 몇 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지목이 뭐일 때? 될 때. 누구 찾아가서? 시장 운수. 자, 그럼 몇 개월 내 매수 여부 통보? 6개월. 4개월에서 몇 년 내 사고? 2년. 안 산다 그러면 몇 층 이하 지을 수 있다? 3층 이하. 오케이. 지문 벌써 5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땅값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런데 땅 주인이 볼 때 나 현금 싫다. 그 채권으로 달라고. 채권이죠. 채권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줄 수도 있어. 땅 주인들은 시설 부지로 묶여가지고 10년 넘어가지고 규제를 받긴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서울시 가서 땅 사라 했어.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금 준다 그러면 현금 싫다. 나 그럼 10년짜리 채권 달라. 채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에? 현금 받을래요? 채권 받을래요? 자, 땅값 5억이다. 현금 채권. 현금 혼자 쓸 거예요? 식구들 다 같이 쓸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래야 식구들 타락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혼자 써야 돼. 근데 진짜 부자들은 현금 대신 채권 달라는 경우가 있어. 왜? 현금을 받아서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면 세금이 40% 막 나가잖아요. 무기명 채권을 받아서 채권을 주는 거예요. 10년짜리. 그럼 나중에 채권을 지급지에서 현금을 자가 받았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채권 달라는 사람도 많아. 비업무용 토지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금 대신 채권을 줄 수도 있다. 채권 주고 땅을 사면 서울시에서는 현금을 주고 땅을 다 공공용지를 사야 되면
서울시 재정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짜리 채권을 주고 종이 쪼가리 주고 공공용지 확보하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공원부지, 도로부지 확보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 짜서 돈을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현금만 주고 땅 사는 게 아니라 뭘 줄 수도 있고 채권을 줄 수도 있다. 그 다음 좀 세부적인 나중에 하고, 그 다음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10년이 아니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했잖아요. 공원부지 묶인 지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도로부지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전부 다 실효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땅이 공원부지 묶인 지가 15년 넘었다, 17년 됐다. 주변 시세보다 땅값이 반값이다. 땅 주인들이 법을 몰라. 그럼 나 같으면 그 땅 살 거요. 시세 반값이라며요. 17년째 공원부지 묶인 땅 아니야 이 땅이. 그럼 나 같으면 그 땅 사나. 3년만 채우면 20년 채웠죠? 공원에서 다 풀려버리는 거야. 자유롭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할 수가 있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원부지 묶인 지 8년 된 땅이 있어요. 이 땅 주인이. 그 땅 주인이 하루는 나만 아는 사람인데 살 수가 없다고 서울시 불질러야 되겠다고. 왜 했더니 내 땅이 공원부지 묶인 지 8년 넘었다고. 그래도 안 되고 땅값도 반토막 나가지고 속이 상해 살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술 한잔 먹여가지고 친구 그 땅에 지목이 뭐요? 살짝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술 먹고 지목이 뭔데? 이럴 거 아니요? 부동산 모르니까. 그때 잘난 체하고 지목이라 하면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28가지 지목을 쫙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술 확 깨버리는데 경계를 한다니까. 그래서 지목이 뭐 내가 아나 그냥 그게 논밭이 뭔지 그런 거 있잖아. 모른 척 해야 돼. 뭐긴 뭐요? 그 지목이 그 옛날부터 단독되어 있으니까 돼지지 돼지. 그러면 반값에 그 땅을 빨리 사야 돼. 지금 이해가 안 가죠? 2년만 채우면 10년 넘었죠. 서울시에 가서 매수 청구하면 되잖아요. 감정평가에서 사기 때문에 그때 산 것보다 훨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내 땅을 서울시에 가서 땅을 사라 너희들이 하려면 몇 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할 때 10년 지목이 대인 경우라는 요건이 있는데 20년 넘도록 안 해가지고 방치해서 풀리는 거 있지요. 이건 지목 관계 없다고. 시험에는 지목이 대인 경우로 시험 내버리는 거야. 20년 된 날 다음 날 다 풀려버려. 공원부지, 도로부지 이런 시설부지로 묶인 땅이 있으면 17, 8년 된 거 있다. 그럼 눈 딱 감고 그 땅 사놓으면 20년만 채우면 몇 년만 채우면 시설부 다 풀리기 때문에 그 땅이 주변 땅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살아서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았으니까. 왜 그러셨어요? 일찍 부동산을 공부했었어야 되잖아요. 얘는 지 또래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이 친구들은 주말에 술 마실 때 얘는 술은 먹지만 공부는 또 하러 오잖아. 얘 친구들은 또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은 또 술을 뭐 먹을까 고민할 때 얘는 부동산 고민하잖아요. 고민의 각도가 달라버리잖아요. 인생의 종착역 달라. 얘는 나중에 땅땅거리면서 살 텐데 걔들은 술 취해서 허브적거리면서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고 얘기해라. 자, 그러면 206페이지 상단에 자 초벌로 뭔지 알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보기 매수 청구자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자 10년 이내 동그라미. 몇 년? 10년. 도로부지 묶인 지 10년 넘었단 말이에요. 10년이 가도록 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 사업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뭐인 토지? 그렇지? 지목이 대인 토지 거기 동그라미 하고 토지 소유자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문장에서 두 개만 알면 돼요. 몇 년 넘도록? 10년.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 그 다음 2번에 매수 의무자 있지요? 누구 찾아가야 되냐? 누가 사야 되냐 이 말이요. 특별시 줄치세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는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매수 여부 3번에 1번 보세요. 매수 여부 결정 있지요. 매수 의무자 서울시에서는 매수 청구 받은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동그라미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다 알려야 되고 다음 줄 끝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몇 년? 2년 내 매수. 자, 아까 이 얘기 다 설명을 듣고 한 거잖아요. 설명을 듣고 하니까 훨씬 낯설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무시하고 4번에 채권이라고 나오나요?
자, 대금 보세요. 매수 대금 1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 자, 현금 동그라미.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도시군계획시설채권. 자, 현금 동그라미, 채권 동그라미 하면 돼요. 원칙은 현금이어요. 예외로 오른쪽 박스의 소유자가 원할 때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 다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박스 밑에 상환기간과 하나만,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거기만 줄쳐요. 그러니까 내가 현금 대신 1억짜리 채권 받았죠. 그거는 아무리 만기일이 길어도 10년 내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매수 거부, 지연시의 조치라고 되어 있지요.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다음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자, 단독주택 줄치고 1종, 2종 건생 줄치고 몇 층이야? 3층이야.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해고도 2년 넘도록 안 사면 몇 층이야? 3층이야. 단독주택 1종, 2종 건생 건물은 지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단 2종 건생 중에 꾸리꾸리한 거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7번 실효 7번에 1번 박스 밑에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몇 년? 20년 동그라미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된 날에, 자, 다음 날 또 동그라미 해야 됩니다. 20년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자, 20년 넘도록, 자, 도로부지로 묶인 지 오늘이 20년째 됐어. 그럼 오늘 풀려요? 내일 풀려요? 그렇지. 여기서도 다음 날이 포인트예요. 20년 동그라미 다음 날 포인트.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지구단위 계획이 있지요?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주에. 자, 공법이 이제 두 번째 시간 했지요? 그 여러분 머릿속에 1장이 12개 나오는 게 용어 정의 맨 앞에 있었지요? 광역도시계획 있었지요? 기본계획 있었지요? 도시군관리계획, 그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죠? 그 다음 기반시설, 시설 관련된 거 몇 층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인데 이 정도로 틀이 잡히면 이걸 3월달, 5월달 되면 눈에 세부적인 내용이 환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결석하지 마시고 11월, 12월 달이라고 긴장 풀고 결석하지 마시고 얘처럼 엄주 가물을 즐겼더라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듣는 거하고 동영상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석하지 마셔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하더라도 민법, 개론, 공법 과목에서는 결석하지 마시라 하는. 그 세 과목은 진짜 결석하면 안 돼요. 과락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하고 등기죠. 등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결석하지 말고요. 나머지는 뭐 볼일 보러 다녀도 되고, 오늘 집에 가서 카페 회원 가입해가지고 그 예전에 한 강의들 있잖아. 심심하면 기출문제들 풀어둔 거 한번 읽어보셔요. 일일 테스트도 옛날 거 다 있으니까 올해 거. 그래서 꼭 합격할 수 있다.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